이처럼 누군가로 하여금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 하여금 한 번쯤 검증받고 확인하고 중개사무소를 오픈한다면 결코 실패하기가 어려울 겁니다. 더불어서 부동산 중개업에서 성공에 더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은 고객인지 아니면 다양한 매물과 물건인지 어떤 전략을 통해서 결정되는지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맞아요. 많은 분들이 이 부분에 대한 정확한 기준을 잘 못 잡고 있는 것 같아요. 한편으로 보면 이 부분에 대한 기준이 명확하지 않으면 사실 중개업에서 매출 내는 것도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래서 제가 오늘 손님을 위주로 중개를 하는 게 맞는지, 물건 위주로 중개하는 게 맞는지, 그리고 가장 좋은 해결 방법은 뭔지까지 쭉 정리해서 딱 말씀드리도록 할 테니까 잘 한번 따라와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일단 장단점에 대해서 이해를 좀 할 필요가 있는데요. 손님이라고 하면 우리가 보통 매수자나 임차인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손님을 위주로 광고를 하게 되는 경우 여러분이 생각해 보셔야 될 건 이거예요. 첫 번째는요, 광고를 하면 손님 문의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광고를 하려면 물건이 있어야 돼요. 따라서 물건이 우선 필요하다는 것이 손님을 위주로 중개했을 때 첫 번째 문제입니다. 두 번째는요, 입지가 좋으면 손님의 문의를 받을 수 있습니다. 보통 워킹 고객이라고 이야기들 하죠. 그런데요, 입지가 좋으려면 권리금이 비쌉니다. 따라서 충분한 창업 자금이 없는 것이 두 번째 문제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는요, 손님이 있다면 늘 공동중개를 해야 합니다. 따라서 중개보수 양타가 없이 늘 언제나 반쪽짜리 중개만 가능하다는 거죠. 결국 수익을 증가시키기가 어렵다는 세 번째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손님을 위주로 중개를 하게 되면 이러한 어려움에 직면하게 됩니다. 하지만 물건을 위주로 중개하면 어떻게 될까요? 물건이라 하면 매도 고객과 임대 고객을 중심으로 중개하는 것을 의미를 해요. 자, 첫 번째는요, 물건이 있으니까 광고하기가 쉽습니다. 광고를 하면 손님의 문의를 받기가 쉽겠죠. 따라서 물건 위주로 중개를 하게 되면 광고하기가 쉽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입지가 좋으면 손님의 문의를 받을 수 있죠. 그런데 입지가 좋으려면 권리금이 비싸요. 따라서 충분한 창업 자금이 없는 것이 약간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물건 위주로 중개를 하더라도 좋은 입지의 중개사무소에 창업을 해야 한다라는 부분은 꼭 기억하고 가셔야 될 것 같아요. 세 번째입니다. 자기 물건이 있으면요, 양타가 쉬워요. 따라서 중개보수라는 수익을 높이는 것이 가능합니다. 이러한 부분들이 장점으로 자리 잡을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결론은요, 첫 번째입니다. 물건 확보가 우선되어야 중개업을 시작하기 쉽고요. 중개업이 어려운 이유는 결국 물건을 확보하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제가 여러 다양한 영상에서도 우리 고객들이 회귀 본능과 관련된 부분들을 통해서 신규 오픈한 부동산 중개사무소가 물건을 확보하는 것이 왜 어려운가에 대해 다양하게 설명해 놓은 영상들이 있으니까 꼭 한번 참고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래서 자체 물건을 많이 확보하는 것이 결국 중요한 문제인데요. 입지 경쟁력으로 확보할 수 없다고 한다면 결국 명단을 확보해서 TM을 통해서 물건을 확보하는 것이 답입니다. 그러면 명단을 확보하는 것은 어떻게 확보할 수 있느냐라는 문제에 직면하게 되는데요. 크게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가장 많이 사용되는 바로 권리금을 주고 기존의 중개사무소를 인수함으로써 명단을 확보하는 방법이 존재합니다. 다 문제는 이 명단에 관련된 가치가 어느 정도인지, 권리금에서 어느 정도의 권리금을 지불해야 되는지, 우리가 이걸 영업권리금이라고 하죠. 이 부분에 있어서 문제는 좀 있을 수 있어요. 따라서 적정 권리금을 어떻게 산정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가 아마도 초보 공인중개사 분들에게 남지 않을까 싶습니다. 두 번째는요, 신도시나 택지지구에서 명단을 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어떻게 구하냐? 여러분이 크게 어렵지 않아요. 중개업을 하다 보면
많은 사람들이 지나다니면서 또는 인근 부동산으로부터 명단에 대한 이야기를 어렵지 않게 접하실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신도시나 택지지구를 많은 초보 공인중개사 분들이 창업하기에 쉬운 지역이라고 생각하는 이유는 이와 같이 명단을 확보하기가 쉽고, 명단을 확보하면 TM을 해서 물건을 확보하기 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기존의 부동산이라는 것이 존재하지 않죠. 따라서 많은 고객들이 회귀본능이라는 어떤 본능적인 부분이 작용하지 않기 때문에 공평한 상황에서 중개업을 시작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단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누구에게나 기회가 열려 있다 보니까 많은 공인중개사분들이 존재하겠죠. 그래서 치열한 경쟁이 존재할 수 있다는 점은 기억하시고 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따라서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물건을 확보하는 게 좋냐, 손님을 확보하는 게 좋냐에 대해서 예외 없이 물건을 확보하고 중개하는 것이 훨씬 쉽고, 물건을 확보하는 두 가지 방법 말씀드렸죠. 권리금을 주고 인수하거나 또는 우연히 구하거나 하는 방법으로 여러분이 중개업을 시작할 수 있게끔 준비하는 방법이 중요하겠습니다. 따라서 이를 요약해보면 결국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부동산 중개업에서 성공하기 위한 방법은요, 첫 번째, 기회가 있는 지역에 오픈하는 게 좋겠죠. 모든 사람이 공평한 입지에서 공평하게 중개업을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지역을 선택하는 것, 그리고 다양한 호재가 공존하는 곳, 이런 곳이 부동산 중개업을 오픈하기가 좋은 지역에 해당되겠습니다. 두 번째는요, 예산에 맞는 좋은 입지의 부동산을 찾는 거예요. 그 지역에 간다 하더라도 다양한 부동산들이 존재하겠죠. 어떤 데는 권리금이 비쌀 수도 있고 임대료가 비쌀 수도 있습니다. 또 반면에 권리금이 없고 임대료가 저렴한 곳도 있을 수 있겠어요. 제일 중요한 거는 내 예산에 맞게끔 실패하지 않는 자리에 오픈하는 것이 더 중요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다음에 세 번째는요, 거래량 등을 통해서 입지를 분석해서 내가 중개업을 시작하기에 좋은 입지를 선택하는 거예요. 즉, 좋은 단지를 선택하는 거예요. 어떤 경우에는 단일 평수, 중대형 평형의 단일 평수로 구성되어 있는 아파트 단지 같은 경우에는 거래량이 굉장히 낮습니다. 반면에 중소형 위주로 구성되어 있는 또 다양한 평형대가 혼재되어 있는 이런 지역들은 훨씬 더 거래량이 높아요. 또 상대적으로 모든 것이 다 좋은 지역, 이런 아파트 단지는 거래량이 낮습니다. 반면에 불편한 게 한두 가지 끼어있는 아파트 단지, 이런 지역, 이러한 부동산 매물은요, 오히려 거래하기가 더 좋은 상황이 됩니다. 네 번째는 명단을 확보하는 것인데요. 아까 말씀드렸으니까 충분히 이해하셨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 다음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는요, TM을 문제없이 진행하는 걸 거예요. 아무리 좋은 명단이 있다 하더라도 전화 작업을 할 수 없다면 실질적으로 명단은 무용지물이라고 볼 수 있겠죠. 따라서 이렇게 5가지 방법으로 요약해 볼 수 있겠습니다. 이처럼 이 5가지 기본을 지키는 것이 부동산 중개업에서 매우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참 안타깝다고 느끼는 건 뭐냐면, 그냥 오픈만 하면 저절로 될 거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이 5가지에 대한 사전 고려사항이 전혀 없다는 거예요. 또 한편으로 보면 이 5가지 방법을 내가 개인적으로 해결해 나가기도 어렵다는 부분일 겁니다. 자, 그래서 네오비는요, 중개업 창업 전에 입지 분석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창업해도 되는지 가장 기본적인 요건을 확인하고요, 때로는 현장에 방문해서 시장 상황을 확인한 후에 실패할 수 없는 창업 입지도 제안해 드리고 있습니다. 중개업을 하는 초보 중개사들은 알 수 없는 내용을 경험이 많은 중개사들이 종합적인 의견 제시를 통해서 네오비의 조언을 이렇게 받아서 창업을 하니까 실패할 가능성은 사실상 없겠죠. 이처럼 누군가로 하여금,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 하여금 한 번쯤 검증받고 확인하고 중개사무소를 오픈한다면 결코 실패하기가 어려울 겁니다. 더불어서 수백에서 수천만 원의 비용을 아끼는
방법이니까요. 이러한 방법들은 여러분이 적극적으로 활용해 보시는 것을 진심으로 추천드리는 바입니다.